지금은 제가 무슨 가리도 하고 테스트 올리고 하니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2010년 그러니까 지금도 이 스캔바디 연결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를 한 20년 전부터 한국에서 이제 많이 신게 됐는데요. 그 20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임플란트를 신는 시기지만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AS의 시기가 돌아오고 있거든요. 다른 병원에서 했던 임플란트나 또 그 어떻게 이제 그 귀한 신한분이 오셨는데 그것만 저희가 케어해주면 반대쪽 임플란트를 하실 텐데 그걸 이제 뭐 대학병원으로 이제 의뢰하게 되죠. 근데 그런 걸 안 하려면은 기본적인 보철의 그 예전에는 어땠고 이렇게 발전을 조금 이해해 보시면은 어떤 임플란트 환자분들이 오더라도 보철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회의가 나오기까지 교전에는 어떠한 보철들이 있었고 임플란트들은 어땠고를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65년도에 이제 노벨바이오케어의 이 익스터널 헥스 형상이 있었죠. 이 임플란트는 이제 본 레벨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처음이었고 10년 후에 이제 스트라우만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이 디자인을 볼 게 아니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완전히 반대 개념입니다. 노벨바이오케어는 본 레벨의 임플란트를 만들었죠. 이 스트라우만 같은 경우는 티슈 레벨이죠. 그러면 이 초기에 이 브랜막이 그렇게 히트를 치지 못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지금 임플란트가 너무 흔해져서 의사들이 쉽게 개념을 받아들이지만 65년도의 의사들한테 임플란트의 개념은 엄청 그 생소한 개념인 거죠. 거기에다가 임플란트의 탑이 뼛속에 있다 보니까 뼈 바로 위에 잇몸 속에 있다 보니까 여기를 그 인상 뜨는 그 개념이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10년 후에 나온 ITI는 이 임플란트의 계면을 티슈 레벨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인 솔리드 어벗을 끼고 코드를 넣고 또 모양이 패스가 안 맞으면 프랩을 해서 세멘테이션을 이 크라운하는 방법이 고전적인 크라운하고 같기 때문에 엄청 의사들한테 이제 쉽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 ITI가 저 때부터 나온 세멘타일이 쉽다는 이유로 저는 쉽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고 생각해요. 그 의사도 어떻게 보면은 굳이 사업을 한다고 치면은 이제 파는 입장인데 셀러한테 쉽고 저렴한 보철이 나옴으로 해서 이게 이제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스트라우만의 임플란트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 보이던 거를 위로 끌어내는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은 이제 심리적인 요소가 있겠죠. 이게 전치부에 사용했을 때 이 임플란트가 잇몸까지 올라온다면 심리적인 보철을 만들기 어렵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인처럼 이 VD가 짧은 경우에 하하979 7번 자리에서는 세멘테이션 할 공간이 안 나오는 거죠. 크라운 만들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약간의 어려운 점이 생겼습니다. 다시 10년 후쯤에 지금은 이제 그 시로나로 합병됐지만 이 아스트라 임플란트가 나왔죠. 이 임플란트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본 레벨의 인터널입니다. 그러니까 본 레벨의 익스터널, 그거의 반대인 티슈 레벨의 인터널. 이거 두 개를 섞어놓은 게 지금 가장 광범위하게 심어지고 있는 아스트라 타입의 인터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가 발전해 왔다는 거를 좀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고, 현재도 이 세 가지 임플란트가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나만 심는 건 아니고 이 세 개의 임플란트가 지금도 공존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 서로의 장단점이 이렇게 물려있는 거죠.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이제 그 원장님이 선호하는 이제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발을 보면 거의 이제 10년 단위로 이런 개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럼 임플란트는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었고, 그
그 다음에 이제 보철은 어떻게 발전됐을까요? 보철은 브랜막이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브랜막 보철이 있겠죠. 브랜막 보철을 봤을 때는 처음에 나온 임플란트 보철은 지금처럼 어떤 싱글 투스의 어떤 그런 치아 하나하나를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풀덴처 그 초이치 환자분이 너무 식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보조적으로 이제 도와주려는 이제 바 오버덴처라든지 이제 오버덴처 개념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제 스탠다드 어버트먼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싱글 그 하나의 치아를 위한 이제 코니컬 어버트먼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임상에서 점점 임플란트가 자신감을 가지면서 진화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니컬까지만 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 어버트먼트, 크라운을 세 개가 나사로 연결되어 있는 3층집 구조에서 단순화된 UCLA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UCLA는 캐스팅하면서 임플란트와 보철을 단 하나의 나사로 연결하는 1층집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멘타일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최근에는 이 세멘타일을 개인별로 조금 더 예쁘게 만든 커스텀 오버트먼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철물 디자인을 했는데, 2000년대에 이제 지르코니아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처음에 지르코니아가 치과에 도입됐을 때는 그 엄청난 강도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제 착각에 의해서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졌고 첫 번째 시도가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였습니다. 지금 이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를 쓰는 임상가들은 거의 없는데요. 이제 그때 지르코니아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해서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가 나왔죠. 근데 실제 이제 사용해 보니까 이런 이제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를 사용했을 때 이제 리포트를 보면은 이런 식의 이제 너무 강한 거죠. 때로는 그 아무래도 브리틀하기 때문에 이제 부러질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은 어버트먼트가 마모가 오면 이걸 새 거로 바꾸면 되지만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가 마모가 와버리면 어버트먼트 때문에 임플란트를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는 이러한 단점으로 사라졌고 지르코니아 이런 단점 때문에 나오게 된 재료가 링크입니다. 링크는 뭐냐면 이 부분만 이제 티타늄으로 바꾸고 요 속에다 이제 티타늄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보철의 발전에서 보면은 이 지르코니아의 어버트먼트에서 그 다음에 이제 티타늄 링크가 나왔죠. 이 링크가 나온 거는 여기 이 부분을 넥 부위를 메탈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링크가 나온 거죠. 그리고 전치부 사용이 목표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초기 링크를 이 링크 개념으로 구치부에 이 링크 이 부속을 적용했을 때는 좀 크라운이 길면 빠지거나 이 부위에 스트레스가 집중돼서 지르코니아가 깨지면서 탈락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12년도에 초반에 이제 이런 링크를 구치부에 적용하다가 이 회사에 이걸 좀 길게 만들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안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들어줬으면 제가 지금도 조용히 치과만 하고 있을 텐데 그때 안 만들어줘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 직접 만들면서부터 이제 이런 어떤 사업 쪽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저희 이제 이 해리 어버트먼트도 실제로는 처음부터 이 디자인은 아니었고요. 그 퍼스트 제너레이션은 좀 둥근 형태였습니다. 이게 이제 2세대 디자인이고요. 저 어버트먼트 특징은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3세대 디자인입니다. 제가 이번에 특허를 추가한 게 이 홈인데요. 이 홈이 어버트먼트에 들어있는 이 홈이 이런 모양도 있고 뭐 지금까지 많이 있었지만 이 크라운 내면에 이 홈을 준다고 했을 때는 양쪽 홈이 맞물리게 되죠. 꼭 맞물리지 않더라도 크라운 쪽에도 홈이 있고 어버트먼트 쪽에 홈이 있게 되면 결국에는 레진 세멘의 볼이 생기게 됩니다. 볼 구조의 레진 세멘이 생기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직각에서 탈락이 거의 없지만 보조적으로 레진 볼이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더 리텐션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크라운 안쪽에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손으로 가공해야 되지만 저기 캐드캠으로 가공할 수 있게 하려면 제가 특허를 이번에 추가를 했고요. 그게 아직
특허가 나오진 않았고 이제 출원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지금 이 디자인이 이제 3세대 디자인인데요. 골드 코팅을 하면서 그 전에는 이제 이 아까 메탈 디자인이었을 때 리텐션을 위해서 이 홈이 없었기 때문에 샌드 브라스팅을 했었어요. 근데 예전 샌드 브라스팅 할 때는 이것도 샌드 브라스팅을 한다면 골드 코팅이 의미가 없어지죠. 샌드 브라스팅을 하면 코팅이 벗겨집니다. 하지만 리텐션 폼을 줬기 때문에 그대로의 여기에다가 세멘에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골드 컬러이기 때문에 이제 오펙 세멘을 안 써도 이 검정색이 비쳐 보이는 걸 줄였고요. 샌드 브라스팅 과정을 없애면서 여기를 좀 더 깨끗한 상태에 노출되는 그 메탈 부위가 훨씬 더 팔리싱된 면을 환자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겁니다. 11월부터 생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철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면 어디 보면 큰 책 찾아보실 거 없고 오스템에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부속들을 제일 많이 팔기 때문에 오스템 카탈로그를 유심히 보시면은 결국에 이제 이런 그 임플란트 세 가지 임플란트가 오스템에서 다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제 스탠다드 어버트먼트, 그렇죠. 그다음 에스테티콘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도해를 보시면서 임플란트 보철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제가 예전에 이 에스테틱 코니컬 어버트먼트를 좀 많이 썼었는데요. 이 구조 자체 결과물이라는 게 아니라 1층집, 2층집, 3층집이 되다 보면은 AS해주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를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결과물은 좋은데 에스테티콘 쓰시고 지금 20년째 잘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그 케어를 해드릴 때 체크해야 될 분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고장날 수 있는 부위가 많기 때문에 어떤 보철을 선택하실 때는 심플한 디자인이 아무래도 오래 쓰기에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크루 타입에서의 최고 아이디어라는 형태는 골드 UCLA죠. 백금 위에 여기 이제 그 옐로우 골드를 캐스팅해서 만든 가장 심플하고 임플란트, 머리, 스크루 이렇게 되어 있는 골드 UCLA가 스크루 타입에서 가장 심플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멘 타입이 있고, 지르코니 어버트먼트가 있고, 헤리 어버트먼트가 있죠. 2세대, 이제 그 골드 컬러의 3세대 헤리 어버트로 바뀔 겁니다. 똑같이 그 티슈 레벨 ITI 구조에서도 거의 똑같은 이제 옵션들이 있는데요. 보철 옵션들이 가만히 보면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건 옥타죠. 그래서 인터널을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인터널을 쓰시는데 굳이 또 익스터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복잡한 구조물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헤리는 요 바깥쪽 림을 덮는 구조의 스크루 타입 구조로 나와있고요. 아스트라 타입에서도 거의 똑같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년 단위로 이 보철물들이 이 임플란트가 진화했는데 예전에 어떤 그 보철 임플란트의 찢김 현상이나 임플란트의 교합력에 의해서 이 오클루잘 테이블이 싱킹 다운하는 그런 저런 단점이 한 10년 전만 해도 거의 이렇게 듣지 못하던 얘기였어요.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임플란트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단점들이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들은 이제 조금 더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었죠. 헤리 시스템이 무슨 헤리가 개 이름이냐, 여자 이름이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저희 보철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장점이 있냐 이제 나열을 하다 보니까 건강하고 아름답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임플란트라는 걸 합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헤리가 됐고 어떻게 또 저희 회사가 됐고 이번 달에 제가 출시하는 그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AS 할 때 임플란트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 엑스레이 임플란트를 찍으면 그 임플란트가 이제 뭔지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서칭하는 앱을 이번에 만들었는데 그 앱 이름도 닥터 헤리입니다. 그래서 출시되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